안녕하세요. 강사 조기양입니다. 코로나 대응 4단계 거리두기가 10월 3일까지 또 연장되었는데요. 답답하고 힘들긴 해도 또 이럴 때는 나름대로 할 일이 또 찾아지더라고요. 이제 워낙 뭐 이런 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저도 뭐 아주 중요한 일 빼놓고는 대문 밖 출입을 안 하고 있는데요. 늘 정리해야지 하고 생각만 하다가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넘어갔던 다락방을 아주 큰맘 먹고 요번에 싹 아주 치웠답니다. 제가 사는 집은요, 오래된 단독주택이라 다락이 아주 꽤 커요. 그래서 이제 시부모님이 놔두고 간 짐, 또 우리 짐, 형제들 짐, 또 여기서 이제 이 집에서 예전에 살았던 사촌 형제들 짐들까지 있었는데요. 그거를 여름 내내 이제 먼지 뒤집어 쓰고 하나하나 다 이렇게 살펴보면서 다시 정리를 했답니다. 책도 대부분 뭐 오래된 것들이라 종이는 아주 누렇게 떴죠. 글씨는 그냥 작은 깨알 글씨죠. 거기다 또 이게 옛날 책들은 세로로 읽어야 돼요. 출판이 그렇게 돼서요. 그런 책들을 아주 여러 박스 내다 버렸어요. 그렇지만 또 보물 같은 책도 꽤나 많이 득템을 했는데요. 오늘은 그 득템한 책 가운데 한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973년도 12월에 한국 자유교육협회에서 펴낸 아유 영광스럽게도 초판이더라고요. 48년 전에 세계 고전 전집 우리의 미나라는 이름으로 1편, 2편으로 구성된 책인데 역사적 실제 인물들에 얽힌 민간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50여 편 남짓 실려 있더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천연두의 감꼭지 탕약이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숙종 임금의 유명한 어이인 유상은 젊을 때는 그다지 별 이름이 없었는데요. 어느 해 경상도 어떤 산중에서 신성 같은 노인을 만나 그의 가르침을 받고 갑자기 의술에 통달했다고 합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 그 신성 같은 사람이 준 노새를 타고 경기도 광주 나루에 다다랐을 때 저만치 앞쪽에서 웅성대던 붉은빛 관복 차림의 사나이들이 유상을 보더니 우르르 쫓아왔답니다. 혹시 유 의원님 아니십니까? 그중 한 명이 공손히 묻기에 그렇다고 대답하니 무거운 짐을 벗은 듯 반색을 하며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천연두가 유행해서 숙종 임금님도 천연두에 걸려 아주 증세가 아주 심하던 차에 하루는 숙종 임금 꿈에 한 신선이 나타나서 유씨성을 가진 의원이 노새를 타고 내일 낮 광주나루에 나타날 것이니 데려와서 고치도록 하시오. 이렇게 일러주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유상은 어리둥절했지만 그 사람들 재촉이 성화 같아서 그래 그 사람들을 따라 할 수 없이 궁궐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산에서 배운 우술 중 다른 건 다 기억나는데 특히 그 천연두에 대한 치료법 중 약재 하나가 도무지 생각이 안 나서 상대가 임금인지라 자칫 이를 그르칠까 싶어서 겁이 났답니다. 이거 큰일인데 이렇게 속을 태우며 광희문을 거쳐서 서울 구리개 거리를 지나갈 때였어요. 길가에서 어느 노파가 어린애를 업고 젊은 아낙네와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신통해라 할머니 그 아기가 마마에 걸렸다더니 무슨 약으로 벌써 이렇게 나았어요? 글쎄 이런 신기한 일은 나도 처음이라오. 엊그제 약을 다리는데 어떤 중이 와서 약에다가 감 꼭지를 섞어 다리라고 해서 그대로 했더니 금세 낫지 않겠어. 그 대화를 듣게 된 유상은 저도 모르게 무릎을 탁 치며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산에서 공부할 때 감꼭지 섞인 약방문 기억이 또렷이 되살아났던 거죠. 유상은 제대로 된 천연두 치료약을 처방했고 신통하게도 그 약은 효험이 빨라서 얼마 안 있어 숙종 임금은 완쾌했답니다. 유상은 숙종 임금의 천연두를 고쳤다고 해서 삽시간에 이름을 떨쳤는데요. 그 당시 유행했던 천연두 치료에도 많은 공을 세운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전해져 온다고 합니다. 네, 전 솔직히 숙정 임금의 의로 유상이란 사람이 있었는지 몰랐거든요. 진짜로 이런 실존 인물이 있었나 하고 찾아보니까 진짜 있더라고요. 실존 위인이나 인물에 얽힌 민간에서 전해오는 그런 이야기가 맞나 봅니다. 워낙 오래전에 나왔던 책이라 더 이게 지금 없었던 내용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는 이야기도 있지만 모르는 이야기도 뭐 많이 실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읽다 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천연두라는 그런 무서운 전염병 치료 약제에 감 꼭지가 들어가야 효험을 볼 수 있었나 본데요. 약제 중에 주변에서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면 대수롭지 않고 이제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저부터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요. 병이 있으면 약도 반드시 이제 있는 법이잖아요. 그 약이라고 하는 게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늘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 것이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얼마 전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그 고추대 있잖아요. 고추. 그걸 말려서 수시로 물 끓여 마시면 코로나에 좋다. 뭐 그거 마시고 코로나 증세가 완화됐다. 뭐 이런 정보를 들었어요. 이제 그러자 한의사 그 협회에서는 일부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의학적인 근거는 없다. 이렇게 발표했다고 하거든요. 솔직히 이렇게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 중에 한의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혹시 이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의사 협회에서는 또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요즘은 또 산이나 들에 나는 풀이나 식물로 제가 또 요즘 차를 덮어서 이렇게 마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냥 쓸데없는 소리로 들리진 않더라고요. 농약 안 한 고추대, 농약 한 거는 말고 그 농약 안 한 고추대는 그렇게 뭐 말려가지고 끓여 먹어도 건강에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비타민 C나 이런 게 고추보다 더 많다더라고요. 요즘 농사를 이렇게 아예 이제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농약 안 치면 못 한다고 하잖아요, 농사를. 그런데 저처럼 손바닥만한 텃밭을 가꾸거나 아니면 또 일부 화분에 몇 그루씩 이렇게 심어 먹는 분들은 농약 할래야 할 수도 없고 뭐 비료도 안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고추대를 이렇게 말려서 썰어서 말려서 또 물 끓여 먹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말려 놓은 게 좀 있거든요. 맛이 어떤지 혹시 감기나 이런 데 도움은 되는지 한번 제가 실험해보고 나중에 방송할 때 기회가 되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띠 동물 이야기 시리즈로 하다가 사실 조금 지겨운 느낌이 들어서 제가 재미난 책을 발견한 김에 중간에 이제 다른 또 재밌는 얘기도 되게 많은데 이제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그 전염병에 관련된 그 민화가 이제 눈에 띄어서 한 편 들려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또 이어서 12띠 동물 이야기로 네,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